지금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은 시세, 그거 진짜라고 믿으세요? 온스당 73달러 선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그게 시장의 공정 가격인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건 서구권 금융 세력들이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낸 가짜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 당장 중국 상하이 황금거래소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는 한 온스를 손에 넣으려면 82달러를 넘게 줘야 합니다. 뉴욕과 상하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무려 8달러 이상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시세 차이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은 가격을 억눌러온 종이은 시스템이 실물 부족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밀려 완전히 파산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이제 가짜 숫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물건을 가진 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반가워요. 오늘도 남들 다 하는 감성 투자나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이 채널은 근거 없는 위로나 희망회로 따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차갑게 식은 통계와 지정학적 데이터로만 승부하죠. 당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경제 상식이 실물 자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은 시장의 공급, 수요, 그리고 조작의 역사까지 완전히 끝내드릴게요. 2026년 1월 현재 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현상들이 당신의 자산에 어떤 의미인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확신하건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중간에 나간 사람의 1년 뒤 계좌 잔고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주제는 서구권 코맥스의 몰락과 상하이 프리미엄의 실체예요. 여러분 아비트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익 거래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뉴욕이 싸고 상하이가 비싸면 뉴욕에서 은을 사서 상하이에 팔면 공짜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뉴욕 가격은 오르고 상하이 가격은 내려가면서 격차가 좁혀져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이 8달러라는 기록적인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충격적입니다. 뉴욕 코맥스 거래소에 내줄 실물 은이 없기 때문인 거죠. 종이은 시장이라는 건 애초에 실물은 1온스를 담보로 수백 배의 종이 계약을 남발하며 유지해온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리한 투자자들이 깨달은 거죠. 아, 저놈들 창고는 비어있구나. 종이 계약서 백날 들고 있어봐야 내 손에 은이 들어오지 않겠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실물 인출이 확실한 상하이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는 철저하게 실물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돈을 내면 진짜 은을 내어주니까 수요가 폭주하고 가격이 치솟는 거예요. 반면 뉴욕은 어떻습니까? 실물 인출을 요구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대기 시간을 무한정 늘리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의 디폴트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더 기막힌 사실은 이 가격 조작의 주체들이었던 대형 은행들의 행보예요. 여러분은 이들이 여전히 은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은 가격을 조작해서 벌금까지 냈던 JP 모건 같은 곳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물 은을 보유한 고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개미들에게는 종이 은을 팔아치우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야금야금 실물을 매집해온 거죠. 지금 상하이에서 발생하는 8달러의 프리미엄은 서구권 금융 패권이 동양의 실물 패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중국은 이미 은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구권이 정한 가짜 가격에 자신들의 소중한 자원을 팔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비싼 운송비를 들여서라도 전 세계의 실물 은을 상하이로 빨아들이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턴 정말 피비린내 나는 돈의 전쟁 이야기예요. 베네수엘라 봉쇄라는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여기서 촉발된 유가 급등이 어떻게 은 시장에 쇼스퀴즈를 유발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은을 캐내는 비용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즉, 은의 생산 원가가 바닥을 받치고 올라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가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생산 단가가 온스당 70달러를 위협하는데 시장 가격이 73달러다? 광산 회사들이 미쳤다고 손해보면서 은을 팔겠습니까? 당연히 공급을 줄이거나 물량을 잠그겠죠.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공매도 세력들의 파멸이죠.
이들은 은 가격이 영원히 2,030달러 파나처 박스권에 갇혀 있을 줄 알고 있지도 않은 은을 빌려서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유가가 오르더니 은값이 예상을 깨고 70달러를 뚫고 올라갑니다. 이제 이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앉아서 전 재산을 날리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은을 되사서 포지션을 청산하느냐. 문제는 이들이 되사려고 시장을 보니 실물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패닉 바잉에 빠집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단 사서 갚아야 내가 사니까요. 이들이 은을 사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오르고 그 상승 때문에 또 다른 공매도 세력이 강제 청산을 당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숏 스퀴즈예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하락에 베팅했던 자들의 시체를 밟고 올라가는 잔인한 랠리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은 시장의 구조적 결함인 5년 연속 공급 부족과 부산물 금속의 한계를 짚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은 시장에선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무려 80%가 은 광산이 아니라 구리, 아연, 납 광산에서 곁다리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구리 수요가 없는데 은값이 올랐다고 광산을 더 가동할 순 없잖아요. 즉, 은값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솟아도 전 세계 은 공급량은 다른 금속들의 경기 상황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떤가요?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은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재고를 헐어서 버텨왔지만 이제 그 재고 그래프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물건을 가져와라 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산업의 심장부를 들여다봅시다. 태양광과 전기차,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실물 은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는지 보세요. 공학적으로 은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주류가 된 N타입 태양광 패널은 기존 패널보다 은 소모량이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효율을 2% 올리기 위해 은을 더 때려박는 구조인 거죠. 전기차는 또 어떻습니까? 내연기관 차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은이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될수록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뛰죠. 2026년 도로 위를 달리는 수억 대의 전기차는 사실상 움직이는 은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산업용 수요가 투자용 수요를 완전히 압도했고 이제 은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의 무서운 변심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은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실물 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기네 공장을 돌릴 은이 부족해지면 국가 산업 자체가 멈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중국 당국이니까요. 그래서 상하이 거래소에서 8달러의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포 시나리오는 중국의 은 수출 금지 조치예요. 이미 희토류로 서구권을 압박해본 중국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서구권의 첨단 산업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은 가격은 숫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로 진입할 겁니다. 여섯 번째, 대형 은행들의 포지션 전환을 보세요. JP모건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은 이미 공매도를 줄이고 실물 매집으로 갈아탔습니다. 종이로 쌓아 올린 금융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걸 그들이 가장 먼저 눈치챘기 때문이죠. 그들은 가격 조작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창고에 수천 톤의 은을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가격을 누를 이유가 사라졌고 오히려 가격이 폭등해야 자신들의 자산 가치가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가격을 억눌렀던 그 강력한 힘이 이제는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변한 거예요. 은행들이 매집한 물량은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이 사라진 시장에서 수요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100달러 돌파를 통계적 필연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온스당 100달러 돌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100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은이 핵심 프리미엄 자산으로 재평가받는 전환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30대 1 정도가 정상이었지만 그동안 종이 시장의 왜곡으로 80대 1까지 벌어져 있었죠. 이제 그 비율이 역사적 평균치로 회귀하는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100 시대가 오면 삼성,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직접 광산 지분을 사들이는 자원 전쟁이 일상화될 거예요. 은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자산 격차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목적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면 무조건 실물 은을 확보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종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내 손에 쥐어진 실물 은은 어디서든 통용되는 진짜 화폐입니다. 실물 은을 일정 부분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최우선입니다. 당이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광산주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ETF는 조심하세요. 실물 인출권이 보장되지 않는 종이 ETF는 거래소가 현금 결제를 선언하는 순간 당신을 낙오자로 만들 겁니다. 오늘 내용을 3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은 가격은 종이 시장의 가짜이며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진짜 가치다. 둘째, 5년 연속 공급 부족과 에너지 위기는 쇼스퀴즈의 거대한 도화선이다. 셋째, 중국의 수출 제한과 은행들의 포지션 전환은 은을 프리미엄 자산으로 올릴 마지막 퍼즐이다. 지금 당장 자산의 5, 4, 4, 10%는 실물 은으로 채워 넣으세요.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떠나가는 로켓을 보며 티켓 값이 싸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결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전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를 건네러 온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팩트로 뺨을 때리러 온 거죠.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비웃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당장 행동할 겁니다. 1년 뒤에 누가 웃고 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제 분석이 타당하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